2025년 3월 25일 미국 실적 관심주 및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웨이고요. 오늘 관심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임스 하디 인더스트리, 보그워너, 텔레플렉스, 셀라네즈, FMC, 제네라, 코이런트, 디즈니 이렇게 나왔고요. 이 내용은 특징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거의 대부분의 지수가 빨간색보다는 녹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3개월 내에 미국 주식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 이유는 투자 심리 지표가 역사적으로 상승 전환을 예고했던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징주 바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M7 다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관련된 전기차는 약세가 이어졌고요. 테슬라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중국에서 규제 당국의 승인을 완료한 후 스마트 운전 지원 기능 도입을 완료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 기술주 중에서 팔란티어 테크가 6%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기술주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AMD가 거의 7%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AMD는 계속적으로 제가 아마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100부터 제가 언급을 해드렸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버티볼딩스 역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는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 나오고 있죠. 기술주의 반등, 시장의 반등으로 인해서 같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아이리스 에너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그룹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예상보다 완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는 JP모건 체인스와 공동 브랜드 신용카드 혜택을 확대한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7%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보잉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죠. 제프리스, 멜리우스, TRBC 캐피탈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한 것도 하나의 이슈였고요.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F-47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수주를 보잉에서 하고 록히드 마틴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둘의 흐름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주 광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금 관련주 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제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게 철강업체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UBS 같은 경우는 스텔다이내믹스나 뉴코에 대해서 향후에 실적 전망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US 스틸 코퍼레이션도 역시 목표 주가를 $51로 설정을 했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철강은 전강 후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틸리티 업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클로 같은 경우는 아이들호 국립연구소 내에서 소형 원자로 건설을 목표로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함께 통합 운영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검토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13%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보시게 되면 노보노디스크 이슈가 좀 있었는데 중국의 유나이티드 레버러토리스 인터내셔널과 조기 임상 단계 신약 후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매 관련주들 중에서 탓킷, 그 다음에 달러트리 이슈가 좀 있었는데 타겟보다는 코스코 홀세일 이게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타켓이 더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양자암호 쪽으로 보게 되면 어제 큰 이슈가 두 개가 있었는데 아이온큐 CEO가 양자 컴퓨터가 실용되는 시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 스타트업 마이크로알고가 455% 폭등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UAM, 드론, 우주항공 관련주 이슈가 좀 되었는데 인스튜이티브 머신스 같은 경우 30%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죠. 잠시 수정을 했는데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일론 머스크죠. 정부 효율성 증대부서와 나사 주변의 불확실성은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우주 분야에서 국가안보와 서비스 영역 확대에 위한 기회도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30%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대부분 우주항공 관련주가 어제는 상승폭이 좀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 쪽으로 보게 되면 코이런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슈가 됐던 종목이 다른 종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코이런트 얘기도 있겠지만 하나 더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루멘텀홀딩스도 AI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이런트가 지금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목표 주가는 낮췄지만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강력 매수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고요. AI 팩토리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요거는 한번 보고 가시죠. 요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먼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실적 체크를 보시게 되면 코이런트 2024년이 적자였습니다. 그렇죠? 2024년이 적자였는데 보시다시피 2025년에는요. 흑전이 됩니다. 흑전이 되고 1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2분기 실적부터 턴어라운드 되겠죠. 여기 있죠. 그래서 EPS가 조금 이게 웃기긴 한데 1.45에서 3.44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게 되면 차트를 통해서 지금 주봉을 보고 있는데 일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일봉으로.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어디였냐면 68달러 수준이었어요. 68달러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가격이 70달러 부근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68부터 시작을 해서 70까지는 저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죠.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형성이 됐냐면 88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8달러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고점이었던 110달러까지는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레이먼드 제임스 같은 경우는 110달러에서 91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뭐 그때도 확인해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91달러보다는 아마 92달러 수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92달러 돌파 시 110달러까지 상향 조정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88달러까지는 뭐 지금 반등 나오게 되면 올라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주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상승 상위 종목 보게 되면 마이크로알고 위에서 언급을 해드렸죠. 위에서 언급을 해드렸고 아젝트 컴퍼니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아제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반면에 이거를 인수하는 쪽이 제임스 하디 인더스트리거든요.
제임스 하디 인더스트리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주식을 준다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EPS가 떨어지는 거죠.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아제크 같은 경우는 없어질 거니까 우리는 제임스 하디 인더스트리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ADR이고요. ADR. 실적이 좋아집니다. 실적이 좋아져요. 다만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금 뭐 2022년에 순이익이 458억에서 513억에서 510억, 그다음에 548억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분기, 2분기도 역시 주가가 EPS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가가 하락을 한 게 저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오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3년의 저점을 확인해 보게 되면 그 가격이 한 24달러 부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달러 부근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이럴 경우가 있겠죠. 여기에서 조정을 받는다. 한 번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20달러 부근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반등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반등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30달러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상 최대 실적이죠. 그래서 중장기로는 41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달러에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거냐, 아니면 지금 지지선까지 왔던 24에서 반등이 나올 거냐에 따라서 향후에 제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목표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24달러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30.5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30.5달러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41.5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되셨고요. 그 다음에 위에 다시 한번 봐야겠죠. 통신장비 업체 루멘텀 홀딩스도 역시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얘기를 한 게 코이런트랑 루멘텀 홀딩스 두 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엔비디아에 대한 엔비디아 이슈였는데, 투자 의견은 상향을 했는데 둘 다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치브로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더치브로스 관심 종목으로 좀 넣었는데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더 좋아지기는 하지만 관심 종목에서 일단은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S&P 500 지수에 어제 신규 편입되었던 게 도어대시, 윌리엄 소노마, TKO 그룹, 익스패드, 팬드 에너지 이렇게 있는데, 퇴출된 종목이 보그워너, 텔레플렉스, 셀레네즈, FMC거든요. 근데 어제 주가 흐름 보니까 떨어지는 종목들의 실적이 더 좋아져요. 다만 신규 편입이 됐다라고 하는 건 시총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신규 편입된 종목보다는 퇴출된 종목 쪽의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 이쪽이 훨씬 좋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그워너죠. 보그워너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실적이 지금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2024년이 그때 대비 거의 367이면 2배 이상, 2.5배 상승을 하고 있죠. 2.5배. 그리고 1분기에 흑재 전환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흑재 전환. 2분기의 실적도 좋아집니다. 자, 그럼 차트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주가가 그만큼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변수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는 27달러 수준이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29.5달러가 단기적인 저항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29.5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 다음 저항이 어디가 형성되어 있냐? 36달러까지 보시면 되고요. 36달러 돌파 시 실적이 진짜 2022년만큼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4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죠. 왜냐하면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45달러까지 뭐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43.5달러까지는 뭐 큰 무리 없이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드리는 건 30달러를 돌파를 할 거냐, 아니면 어제 2.6% 올라갔는데 퇴출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되면 27.5에서 반등이 나올 거냐, 이 두 개가 변수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36, 2차적으로 43.5 이렇게까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아마 보그워너는 정리가 깔끔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플렉스 실적 체크해 보게 되면요. 순이익이 나오진 않네요. 그렇죠? 순이익이 나오지는 않는데 어떻게 됐든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가 EPS잖아요. 근데 14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1분기, 2분기 EPS가 늘어나죠. 그 주당 순이익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단기 순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확인해 보시게 되면 텔레플렉스도 역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이 반등이 나오는 게 140달러 부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뭐 순간적으로도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죠. 여기서 만약에 뛰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 25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5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저항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레네즈는 제가 지난주인가 어제 아마 지난주에 얘기를 좀 해드렸었던 종목 같은데, 실적 흑자 전환 되죠. 흑자 전환 되고 1분기 흑자 전환, 2분기 거의 7배, 6배 늘어나오죠. 6배. 622, 6532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2분기에 좋아집니다. 1분기에 흑자 전환 되면서.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주봉상으로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이전에 저점 부근까지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반등 나오게 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적으로 봤을 때 2024년이 워낙 적자였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많이 밀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은 뭐 못 가도 한 75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FMC 확인을 실적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FMC도 턴 어라운드는 되죠. 그리고 2025년 2분기부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2분기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이익이 적자여서 흑자 전환이 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FMC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가는 조금 더 조정 받았으면 합니다. 30달러까지는 좀 조정을 받았으면 하고요. 30달러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65달러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퇴출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은 좋아진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신규 편입됐던 거는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시총이 늘어났기 때문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죠. 그다음에 페덱스 23 엠미, 요거는 파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아셋은 적자가 지속이 되고요. 로키드 마틴 실적이 좀 안 좋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보게 되면 제너락, 이게 백업 발전기 제조업체인데 미국의 기후 재해 증가, 고령화, 전력망 불확실성, 요 이슈가 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확인해 봐야겠죠. 자,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제너럴 홀딩스 2025년이 순이익이 400억, 이게 400억이 아니라 40억 달러입니다. 40억 달러. 1분기 실적 안 좋아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2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가는 1분기에 좀 떨어지게 되면 2분기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진짜 4분기 실적이 좋아서 1분기 실적이 너무너무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85달러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2년 실적을 뛰어넘기는 하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95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눌리게 되면 이거는 뭐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가 실적이 올해 되게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 중에서 디즈니입니다. 실적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출 보게 되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거죠. 순이익이 49억 달러였는데 84억 달러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EPS도 2.72달러에서 5.49까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고요. 2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실적을 뛰어넘는 건데 주가 많이 빠졌죠. 주가 많이 빠졌고요. 지금은 요거는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1분기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안 빠질 것 같고, 그냥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95달러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95달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적어도 120달러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지진이 실적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95달러 부근에서 관심 가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게 되면 오펜하이머에서 얘기했던 코스트코,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실적 좋은 종목들 다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1분기에 살지 2분기에 살지 하반기에 살지를 분기 실적을 보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분기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도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하방으로 잡고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리에 따라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AMD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올해 굉장히 좀 좋아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드렸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 9시 반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총 정리해서 11시에 오늘 나왔던 뉴스라든가 시황이라든가 뭐 관심 종목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뭐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9시 반에 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